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커스터머 엔지니어 담당하고 있는 조혜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참석해 주신 고객분들과 파트너사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저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더 나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협업을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구글 클라우드의 기술을 만나 얼마나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전달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했다.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잘 다루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직군이나 직급을 막론하고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사용자나 디지털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전혀 없고 간단한 문서 작업의 경험만을 보유하신 담당자분께 수십억 행이 되는 빅데이터를 전달하면서 이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미션을 받으신다면 오히려 그 데이터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 양에 너무나 큰 부담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기술을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기술을 결합하여 구글이 가장 잘하는 두 가지, 데이터 분석과 손쉬운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두 기술을 통해서 모든 비즈니스 데이터를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로 인사이트를 얻고 구글 클라우드의 파워풀한 AI의 도움을 받아 각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켜줄 지능형 앱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스페이스 오픈 프레임워크를 통해 데브옵스 툴과 통합하여 보다 다양한 확장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면서도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 역시 함께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어떤 사용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구글 클라우드와 결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 그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임팩트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영역입니다. 이미 많은 고객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솔루션인 구글 클라우드의 빅쿼리, 루커 또는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한눈에 이해되는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파악하고 확인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데이터 플로우나 빅쿼리 BI 엔진으로 빠르게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확장 가능한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또한 지원하는데 사용자에게 친숙한 구글 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다뤄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확장하여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기업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빅쿼리상에 존재한다면 어려운 데이터 분석 기술을 학습하는 것 대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커넥티드 시트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빅쿼리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열람하고 기초적인 분석 또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바로 커넥티드 시트를 통해 빅쿼리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화면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상단의 메뉴를 통해 직접 빅쿼리의 데이터를 찾아 연결하고 대략적인 데이터의 통계를 확인한 후 미리 보기로 데이터의 구조를 열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확인하고 본인이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결된 빅쿼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공하는 피벗 테이블이나 차트, 수식들도 적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기초 분석이 비단 미리 보기로 제공되는 볼 수 있는 제약적인 데이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빅쿼리의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사용자가 전혀 빅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없어도 쿼리를 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학생 때나 사회 초년생 때 배워보셨을 스프레드시트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능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사용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커넥티드 시트에서는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데이터에 대한 자동 세로 고침 기능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초급 사용자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사용하면서 너무 편안하고 느꼈던 부분이 모든 데이터의 결과값 옆에 이 데이터가 언제 새로 고침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언제 업데이트간 데이터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필요하면 바로 새로 고침을 해서 최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구글 클라우드와 결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지능형 비즈니스 앱 개발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를 느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고객 행사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수원에서 대중교통이 끊어진 새벽에 강남에 있는 집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택시를 부르는 것 말고 방법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획기적이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대리기사 앱에서 자신의 집과 가장 근접한 요청권을 잡아서 집으로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일화가 말해주는 것은 사실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바로 사용자들이 상당히 디지털화 되어 있구나. 그리고 도구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며 최고의 능률을 내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처럼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요구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도구가 갖춰져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비즈니스 앱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상용 앱과는 달리 그 비즈니스와 업무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업무 도구를 만들어서 현업에 제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니즈가 있어서 앱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앱을 만드는데 몇 개월, 그걸 안정화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 실제로 앱을 배포하는 시점에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은 변경되어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만들어둔 업무 도구를 안정적이다라는 명목으로 지속 사용하게 되고 새로운 변화의 니즈를 반영한 디지털화된 도구를 제공하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구글은 이러한 챌린지가 있는 기업 고객의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현업 스스로가 디지털화된 업무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코드 기반의 앱 빌드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민 개발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의미하듯 이제 직원 모두가 자신에게 필요한 업무 도구를 빠르게 만들어 필요하면 팀에 공유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게 앱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보다 효율적이게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앱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코딩을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앱을 만들라는 거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다행히 앱시트는 노코드, 즉 코딩이 필요 없는 앱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앱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스프레드시트에 본인이 만들고 싶은 앱의 샘플을 입력해서 앱의 초안을 만들고 간략하게 수정한 후에 앱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봄직한 앱들 템플릿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참조할 수 있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앱의 형태가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본인에게 필요한 업무 앱을 만들어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실제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스프레드시트에 간단한 샘플 초안을 입력하고 앱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앱의 초안이 쉽게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작업되는 내용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직접 보시니까 어떠실까요? 부디 정말 쉽게 앱이 만들어지는구나.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앱이 필요한데 한번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 볼까 하는 도전의식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 고객 가운데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옵션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미 앱시트의 코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지금의 플러스 라이선스를 활용하셔서 앱시트를 사용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처럼 앱시트는 사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요구사항으로 앱을 만들어야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 즉시 앱을 빌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앱을 만들 때 필요하셨던 프로젝트 스콥을 정의한다거나 개발팀과의 미팅을 통해서 나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거나 피드백을 준다거나 실제로 코딩을 해서 앱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일련의 긴 개발 과정을 혁신적으로 간소화하면서도 현업 스스로가 만족도 높은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고객분들도 최근에 앱시트의 검토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저희 파트너사와 진행한 앱시트 오픈데이 행사에서 실제 앱시트를 도입하신 국내 고객이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상태 문진표를 앱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나 공장의 재고를 관리하는 앱, 관리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앱 등 다양한 시나리오의 앱을 간단하게 빌드하셔 사용하시는 시도가 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재밌게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 기업의 앱시트 사용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언급드린 내용처럼 앱시트 오픈데이를 통해서 기초적인 앱 빌드 방법을 교육받고 그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앱을 설계해서 실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이 계시면 담당 영업을 통해 요청 주시면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할 때 우선순위를 높여서 초청을 드릴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조직 단위, 회사 단위로 앱시트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앱시트 해커톤을 특정 고객사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관심 있는 고객분들이 계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공유 및 보안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다뤄지는 데이터는 빅쿼리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연결한 자료일 수도 있고 또 앱시트를 통해 사내 주요 정보를 취합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가 없으실 텐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는 권한 기반의 데이터 액세스 통제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만이 문서에 액세스하실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한에 대한 등급도 상이하게 주실 수가 있는데 문서의 소유자는 공유 대상자별로 편집 권한을 줄지 단순히 보기 권한만을 줄지 등을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사용자에게 문서를 공유할 경우 보안이 걱정되신다면 단순히 문서에 열람할 수 있는 보기 권한만을 할당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여기에 추가로 상단에 있는 설정 메뉴를 통해서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 복사하실 수 없도록 조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문서를 공유할 경우 공유 대상자가 외부인임을 안내해서 실수로 외부의 주요 데이터가 공유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실 수도 있고요. DLP 정책을 통해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시 공유가 불가하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사의 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데브옵스 툴 연결 측면 또한 사려 깊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된 관련 앱들을 추가로 등록하셔서 편리하게 개발자 협업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솔루션을 상세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주요 솔루션을 기반으로 스스로 데이터 취합을 위한 앱을 빌드하여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 이 데이터를 열람하기 좋게 시각화해 보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커넥티드 시트 기능으로 연결해서 스프레드시트에서 열람하고 손쉽게 분석을 진행해 보는 방안들에 대해 공유해 드렸는데요. 모쪼록 이 기능들을 통해 보다 많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고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베러투게더의 시나리오들도 있지만 다음 기회에 보다 많은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는 통합 제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고객분들과 가장 많이 논의했던 아젠다가 바로 그룹웨어였습니다. 보통 기업의 그룹웨어에는 메일부터 캘린더, 문서 중앙화 솔루션들, 그리고 게시판, 결제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기업의 모든 업무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최근 경험상 이런 무거운 형태의 그룹웨어를 간소화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사스형 협업 솔루션으로 전환하시려는 계획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편의성을 위해 경량화된 업무 도구로의 전환을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소속감을 주는 그룹웨어 자체를 없애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도구들, 예를 들어서
조직도나 전자결제, 게시판 등을 남겨 그 그룹웨어와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공존하도록 구현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그룹웨어의 인프라를 구글 클라우드로 선택을 해주시면서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함께 솔루션을 도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글 클라우드 팀은 고객의 당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파트너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면서 고객께서 당면하신 과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자사의 그룹웨어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구글 클라우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만간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